예, 모닝 브리핑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빅테크주들 실적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예상치 상회하는 실적이 나오곤 있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약간 좀 경계하는 시각도 있어서 시간 내에서는 좀 주가 흐름이 부진하고요. 경기 현상주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라는 지표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고, 1월 마지막 거래일인데, 연말까지 지수 흐름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통계 자료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오후 방송에서 말씀드릴 건데 오늘 간단하게만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핫한 게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군들 내에서도 조금씩 이제 분산되고 이제 약간씩 차별화가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PBR 독주에서 약간씩 좀 와해가 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증시는 다우는 올라가고 은행주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였거든요. 반면에 이제 나머지 지수는 좀 빠졌는데 나스닥이 더 많이 빠졌다라는 거는 이제 대형 기술주들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빅테크 실적 발표 앞두고 좀 경계감이 지수를 좀 누르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빅테크 리스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적은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어떤 종목들을 합친 것보다 빅테크가 압도적으로 실적이 더 좋아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1분기에도 80% 정도 수익이 증가됐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 1월 랠리의 90%가 빅6, 그러니까 테슬라 빼고 빅6라고 하는 건데, 이 종목들이 1월 랠리의 90%를 담당을 해서 이게 만약에 실적이 부진하거나 또는 앞으로 부진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강력한 경기 둔화 신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JP모건에서는 닷컴 버블 수준의 종목 비율, 그러니까 현재 빅10의 시장 점유율이 29%인데 닷컴 버블 당시 33% 거의 근접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버블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정말 엄청나게 서프라이즈로 나오고 가이던스도 굉장히 세게 제시하지 않는 한 조금 시장에서는 걱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들이 오늘 이제 빅테크 하락, 나스닥 하락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고요. 마감후 나온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예상보다는 잘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EPS가 2달러 78센트가 전방이었는데 2달러 93센트 나왔고, 매출도 610억 달러 정도 예상했는데 620억 달러 나왔고, 알파벳도 예상치를 더 상회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서프라이즈한 결과는 아니다 보니까 시간 내에서는 일단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컨콜 내용 보고 나서 또 변화가 생길 거예요. 근데 일단 이제 반응은 실적은 잘 나온 건 알았다. 그런데 이제 어마어마하게 놀라울 정도는 아니다. 이 정도의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표들은 구인 건수가 예상치가 880만이었는데 903만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시장이 아직까지는 이제 완전히 식었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죠.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는 예상치가 115였는데 114.8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 좀 부진했다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경기에 대해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IMF에서 미국의 성장 전망을 상향하고 전 세계 경제 성장 전망도 0.2%포인트 기존 전망보다 높였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경기 연착륙 가능성이 거의 유력해졌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면 원래 국채금리가 떠야 되는데, 그러니까 재무부에서 상반기 국채 발행을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할 것 같지 않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표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는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는 그런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특징으로는 애플이 오늘 2% 정도 빠졌는데, 애플 분석가가 아이폰 출하량이 올해 좀 줄어들 것 같다. 이제 그 근거로는 향후에 이제 접는 폰도 나오고 AI 폰도 나오고 할 거기 때문에 굳이 올해 구매를 할까?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의 어떤 경쟁 이런 이슈도 좀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올해 실적은 썩 좋을 것 같진 않아. 이런 우려를 자극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JP모건 같은 금융주들은 강세를 보였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몇몇 대형 금융사들의 투자 의견을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로 금융주들은 올라가고 빅테크는 빠지고 이렇게 좀 차별적인 모습이 나오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오늘 마감이 돼야 이제 전체적인 데이터가 확정이 됩니다만, 일단 어제까지 기준으로 볼 때 1월 수급을 보면 개인들이 3조 사고 외국인들이 이제 3조 4천억 정도 매수했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 매수에는 이제 삼성그룹주 블록들이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는 약간 매수한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일단
선물이 엄청나게 매도가 누적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기관도 그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기관들의 어떤 매도, 현물에서 어떤 매도가 나왔잖아요. 이 매도 중에서 역시 은행의 매도는 이것도 삼성그룹주 블록들이라 이걸 빼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수급의 어떤 문제점, 기관들의 매도와 외국인들 선물 매도인데, 이 부분들이 일단 후반부 들어서는 좀 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만 놓고 보면 뭐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기만 하지는 않는 그런 단계까지는 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뭘 샀나 봤더니 이제 삼성전자 2조 4천억 이번 달에만. 근데 블록들 빼고 나면 이제 조금 매수했다 이 정도고요. 삼성바이오가 이제 최근 들어서 매수가 좀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금융주들이 좀 있죠. 그다음에 자동차, 인터넷주 이런 게 있고,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가 이제 순매수 가장 많이 했고, 아프리카 TV, HPSP 등등의 어떤 종목군들이 있는데, 약간 반도체 계열의 종목군들 숫자가 한 뭐 3, 40% 정도 차지하는 게 특징이었고,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몇 개가 좀 눈에 띄는, 예, 그 정도가 있고, 다음에 이제 2차 전지주 일부, 반도체주 일부,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새 업종 쪽을 골라서 담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이제 기관의 1월 매매의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매매한 건 매매한 거고, 성적표를 제가 좀 봤거든요. 이게 어떤 데이터냐면, 외국인들, 기관, 개인들이 각각 1월에 순매수한 종목군들을 평균 매수가를 구하고, 그 평균 매수가 대비 지금의 주가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라는 걸 따져봤거든요. 외국인들은 승률이 얼핏 보면 한 30% 정도, 예, 한 30% 정도가 수익이 나고 70%는 손해가 나고 이 정도 비율이고, 기관은 한 40% 후반, 45% 정도 되는 승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이 현재까지는 성적표가 제일 좋아요. 예, 근데 이제 개인은 뭐 보시다시피 한 15%? 예, 그러니까 뭐 원래 늘 이래요. 그러니까 기관이 이제 승률이 좋고 그다음 외국인 개인 순인데, 현재까지 승률이 이런데, 보통 기관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장에서는 승률이 한 70%, 80%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런 기관조차도 50%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거는 이제 1월 자체가 굉장히 수익 내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매수가 누적되어 있거나 매도하다가 바뀌는 종목군들은 좀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종목들의 어떤 흐름을 좀 잘 체크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 자, 1년 농사 좌우할 코스피 지수가 오늘 마감이 됩니다. 근데 제가 왜 1년 농사를 좌우한다라고 말씀드렸냐면, 1월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연말까지 어떻게 되는지 그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는 수출주 vs 저 PBR주 제가 나눴는데, 사실 수출주 내부 안에도 철강이라든가 자동차 이런 거는 저 PBR로 들어가긴 하는데, 전통적인 수출주 있잖아요. 전차 군단.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가느냐. 그럼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길게 가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저 PBR로 가면 이것도 하나의 어떤 트렌드긴 하지만 약간 테마로 보는 경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두 개가 다 가는 게 사실은 제일 좋죠. 근데 어느 쪽이 가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성격과 기간이 좀 달라진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의 발목을 계속 잡는 2차 전지주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난주부터는 치고받고 하는 단계로 좀 바뀐 것 같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내에서도 또 차별적인 움직임이 그동안에 엔캠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서 또 다른 어떤 차별적인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 등장을 하는지 이것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간 기준으로는 금융주와 건설주는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게 저 PBR주, 그러니까 PBR이 0.4배, 업종 PBR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종목이라서 이게 올라갔는데, 이 종목군들은 사실은 오랫동안 시세가 안 난 측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을 가능성은 있죠. 예, 근데 이제 이 종목군들 이외에 새롭게 또 이제 두 개가 올라갔어? 그러면은 추가로 올라갈 종목을 찾아야겠네라고 해서 또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업종이 뭐가 나오는지 이 흐름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국에서는 5월 인하론이 계속 되기가 또 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그 근거로 보는 게 뭐냐면, 지금 PC 물가는 아직까지는 2.9%이기 때문에 이제 연준이 목표로 한다라는 2% 전후까지는 안 빠졌는데, 6개월 동안만 추세로 따로 끄집어서 내면 이미 2% 밑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연준이 지금 그 2%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2%까지 간다라는 건 오히려 경제가 되게 나빠졌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5월에는 금리를 내린다. 그래서 3월에 신호 주고 5월에는 내린다. 이런 분위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채금리가 이제 이 흐름을 타고, 만약에 지금 4.03 정도인데, 만약에 이번 주에 FOMC 이후에 4% 밑으로 내려가면 신흥시장 쪽에 좀 숨통이 더 트이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지 볼 필요가 있고요. 이거는 제가 오후에 이제 설명을 더 드릴 텐데 1월 성적표를 보니까 지수는 이제 5.5% 빠졌습니다. 코스닥이. 근데 하락 종목수가 2배 정도 많았어요. 그리고 종목당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2.4% 정도 됐거든요. 이게 굉장히 수익내기 1대2 비율로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았기 때문에 1월에 수익내기는 좀 어려웠을 거고, 특히 저게 종목당 수익률이 마이너스 2.4면 생각보다 안 빠졌네 생각하겠지만 올라간 종목까지 평균을 낸 거기 때문에 하락한 종목만 따로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1월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거고, 이거는 뭐냐면 1월 코스닥 하락률을 봤더니 역대 4위였습니다. 코스닥 1월 하락률로는 역대 4위 성적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5% 넘게 빠지면 2월에는 그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4.9도 5로 잡으면, 그래서 확률적으로 보면 2월에는 플러스가 날 확률이 높은데, 다만 이제 두 자릿수 이상 하락하면 연간으로는 증시가 초토화되는, 예, 그런 데이터가 있었거든요. 일단 다행히 이제 그 근처로는 가진 않았고, 오늘 뭐 마이너스 4.5% 빠질 것 같진 않으니까. 그래서 또 10% 안쪽으로 하락하면 연간으로 올라갔다라는 데이터가 있긴 한데, 이게 뭐 전체 통계 데이터가 7개밖에 안 되는 사례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데이터상으로는 2월에는 플러스 날 확률이 높고 연간으로는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쪽에 가깝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 외에도 또 다른 데이터들도 있으니까 이거 제가 오후 방송에서 오늘 최종 결과 코스피까지 합쳐서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예고를 드리면 목요일은 제가 오후 방송이 좀 늦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 목요일 오전은 정상인데 목요일 오후는 제가 뭐 다른 일정이 좀 있어서, 병원 일정이 좀 있는 게 있어서 평소보다 조금 늦게 올려질 예정이니까 그거는 내일 목요일 방송은 그러려니 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